그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확률 변수와 특정한 어떤 확률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질량함수나 확률 밀도함수를 가진 애들을 이름을 붙여서 무슨 분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우는 분포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이항 분포랑 연속 확률 변수에서의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 세 가지 정도인데, 일단 이항 분포는 이항 어디서 들어봤죠? 이항 정리할 때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사실 비슷한 게 이항 정리라는 거 기억해요. A 플러스 B의 두 개 항을 전개를 하면 뭐 NC 0부터 B의 N제곱이죠. A가 하나도 없다. 더하기 NC 1에 A가 하나고 B가 이제 한 개 빠진다. NC 2에 A가 두 개 되고 B가 이제 두 개 또 빠진다. 쭉 와서 NC N에 A가 N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항 정리였습니다. 근데 왜 얘가 이항 분포라 이름이 뭐냐? 사실 이항 분포는 간단해요. 이런 확률을 비슷하게 구하는 게 확률 구하는 거에서 있었죠. 독립시행이에요. 어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보조를 해서 n번을 맞추는. 그러니까 선생님 종종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뭐죠? 약수는 너무 그렇고 3의 약수, 즉 1하고 3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아니, 하나 던져서 6분의 2죠. 3분의 1이 되게 돼요. 안 나올 확률은 얼마죠? 3의 약수가 3분의 2예요. 이런 걸 따지는 게 독립시행이었죠. 그래서 얘를 n번, 아니 5번 던졌을 때 3번 3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3번, 아닌 게 2번.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오케이? 이런 독립시행을 n번 합니다. n번을 해요. 그러니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n번 독립시행을 하면은 이런 주사위 한 개 던지는 시행을 n번 하면 던질 때마다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n번에서 한 번도 안 나올, 한 번 나올, 두 번 나올, 세 번 나올, n번 다 나올 확률을 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나온 n번 시행에서 이 3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아요. 이건 사실 앞에서도 했어요. 비슷한 건. n번이니까 그 3의 약수의 눈이 n번 더 줬을 때 사실 운이 없으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빵번부터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n번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게 확률 변수가 되게 되고, 그에 따른 확률 값은 위에 적혀있는 이항 정리랑 비슷하죠? 예를 들어 얘가 NC 0의 확률값, NC 0의 3분의 1이 0개, 3분의 2가 N개.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죠. NC 1에 한 번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1개, 3분의 2가 몇 개? N-1개. 이렇게 해서 쭉 써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 기호로 B. 그러니까 이항 분포의 이는 사실은 그겁니다. 둘이란 뜻보단 다를 이자, 이견이 있습니다 할 때 이자가 맞는데, 그거 영어로 쓰면은 바이예요. 접두사가 바이. 그 바이가 들어간 두 개를 나타내는 가장 유명한 단어가 있지. 자전거. 바이시클. 서클이 두 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이항인데, 그래서 B를 거기서 따와서 n번 시행해서 한 번 할 때마다 될 확률, 이걸 나타내면 이런 분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포를. 그렇죠? 근데 분포는 이 확률값을 다 구해서 이걸로 하는 게 다가 아니고, 뭘 구해야 돼? 통계에서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근데 이거 평균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다 곱해야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여기까지
아니, 평균. 다 곱해야 돼. 그래서 다 더해야죠. 그쵸? 이렇게 1 곱하기 에 2 곱하기 에 3 곱하기 에 얘를 다 더하시면은 놀랍게도 평균이 어떻게 나오냐? 이건 좀 생략. 놀랍게도 NP가 나와요. 방금 같은 주사위 몇 번 던졌다고? 5번 던졌어. 될 확률이 얼마야?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었지? 이렇게 쓴다고. 방금 같은 요런 분포는 주사위 5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몇 번 나오는. 그럼 얘는 평균이 얼마다? 3분의 5예요. 실제로 확률을 싹 구해서 평균을 내보시면 놀랍게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또 놀라운 게 이게 평균이 이 x가 NP다. 분산이 뭐냐? 분산이 NPQ예요. Q가 뭐냐면 아까 그 안 될 확률이야. 그래서 Q 대신 이렇게 우리 책에는 Q로 써져 있나요? 대신 여기 써졌죠? Q로 써졌는데 책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분산구에 요거 방금 요거 그러면 이게 뭐라고? 이게 평균이야. 네, 평균. 분산은 뭐가 돼? N, P, Q가 뭐라고? 3분의 2가 Q예요. 안 될 확률. 여기까지 곱하면 이게 9분의 10이 돼서 분산이야. 이게. 그럼 앞 단원에서 저걸 써도 네, 상관없어요. 다만 이항 분포해야죠. 네, 이항 분포만 쓸 수 있는 얘기예요. 그 이제 당연히 시그마는 뭐겠어요? 루트 NPQ입니다. 네, 요 분산했다가 루트 씌운 거야. 이게. 아시겠습니까? 심심하면 이거 해보세요. 네, 해보시면 돼요. n개를 놔두고 쭉 더해보시면 놀랍게도 이런 게 평균이 나오게 돼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이항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결국에 결론이 뭐다?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게 공식을 외워서 하시면. 큰 수의 법칙. 그래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뭐 그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 사실 별로 알 필요는 없어요. 문제도 안 나오고 그냥 과정 중에 있으니까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렇죠? 주사위 아까 던져서 3의 약수는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3번 던지면 한 번 나와야 되냐? 안 나오죠. 꼭 나와야 할 때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치? 근데 어때요? 한 12만 번 정도 던지면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올까? 4만 번 정도는 그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통계적 확률은 숫자를 시행의 횟수를 뭐 무한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크게 키우면 그게 수학적 확률에 우리가 구해놓은 그게 근사하게 돼요. 비슷하게 나오게 된다. 아니 그러겠지. 12만 번쯤 던지면 확률이 3분의 1이면 4만 번쯤이 나오겠지. 꼭 딱 4만 배는 아니어도 뭐 3만 9천 대라든지 4만 1천 대라든지 4만 대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나오겠죠. 그게 큰 수의 법칙이라 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 정확히 원래 법칙이 있는데 이거 갖고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동전을 그러니까 이거 이항 분포에 대한 문제예요. 이제 동전을 10번을 던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x면 이건 이항 분포가 맞다. 맞다.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가 확률로 정해지게 되죠. 그리고 그 확률 값이 0에서 10까지 다 존재하죠.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고 10번 다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분포를 이항 분포가 맞고 10에 10번 시행, 10에 나올 확률이 얼마야? 한 번 던질 때마다 2분의 1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승률이 0.75인 4분의 3이죠. 0.75라 해도 되고 어떤 바둑기사가 30번의 경기를 할 때 이기는 횟수 한 번도 못 이길 수 있죠. 근데 승률이 0.75지만 어쨌든 한 번이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때요? 다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이항 분포가 맞고 n이 뭐가 돼요? 당연히 30이고 그때 이길 확률이 0.75 혹은 4분의 3이라고 쓰시면 되게 됩니다. 이게 답이야. 네. 이것도 이항 분포죠. 보면 내가 얘기하지만 어떤 확률에 대해 일어날 확률과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있고 그걸 n번을 시행을 해요. 그랬을 때 빵번부터 이게 지금 나온 확률 변수 x로 잡은 게 빵번이나 빵개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n개까지 다 나오면 그 확률을 그리고 독립시행 확률로 구하는 애를 보고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독립시행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요거? 상대가 예, 그런 거는 수학에서 배제하는 거죠. 이건 수학적인 확률만 얘기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예. 두 개의 당첨 제비가 들어있는 10개의 제비 중에서 2개를 차례로 보일 때 나오는 당첨 제비의 개수예요. X는 예를 들면 몇에서 몇까지 나오겠어요? 그쵸, 0에서 2까지 나오겠죠. 2개를 뽑았을 때 당첨 대비가 몇 개? 2개가 있으니까. 아, 맞아요? 2개가 들어있으니까 0에서 2까지 나와. 2개 한 번. 근데 이건 시행을 몇 번 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차례대로? 아니죠. 이건 차례대로 뽑은 게 한 번의 시행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오는 게 0, 1, 2잖아요. 이건 이항 분포인가요? 느낌이? 아니에요. 독립시행으로 확률 구하냐고, 이거. 아니게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예요. 몇 번의 시행해서 시행을 할 때마다 될 확률, 안 될 확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얘는 독립시행, 아니, 그 이항 분포가 아니다. 몰라? 아닌 게 아니라고? 응. 이런 거, 오지선다형 문제라는 건 내가 맞출 확률이 얼마예요? 5분의 1이죠. 네, 정답이 한 개라는 가정하에겠죠. 오지선다니까. 네. 근데 문제를 몇 개 풀어? 25개를 풀지. 그랬을 때 맞추는 개수는 0개에서 25개까지 나오게 되니까 이항 분포죠. n이 얼마다? 25개 시행을 한 거고 그때마다 5분의 1의 확률로. 그쵸? 얘는 평균적으로 당연히 몇 개 맞춰요? 그게 이항 분포의 평균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억하시나요? 3분의 1의 확률로 5번을 시행하면 평균적으로 3분의 5회가 성공을 하지 않겠어요? 이게 6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2가 되잖아요. 그쵸? 평균적으로. 그게 평균의 얘기고, 실제로 구해보면 그렇게 나온다. 우리가 아는 평균의 정의로.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뭔지 몰라도 이항분포 5의 4분의 1. 한 번 시행할 때마다 될 확률이 4분의 1이고, 5번 시행을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요. X의 평균에 따라. 얘기했죠? 그, X일 때, X는 이제 몇에서 몇까지예요? 5까지니까 0에서 5까지죠. 이게 확률 변수가, 이게 질량 함수니까 이렇게 되고, 어때요? NC, 이게 5였죠? 5CX에 5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 4분의 1이 X번. 그럼 4분의 3이 몇 번? 5 빼기 X번. 네,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됩니다. 확률을. 맞죠? 네,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되겠고, X는 3일 때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구해놓은 거에 또 어때요? 3을 넣으시면, 네, 계산이 되게 되겠어요. 이건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곱이겠죠? 둘이 합쳐서 5번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해보시고,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거 구나하면 신나죠? 2x. 평균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고? 둘이 곱하면 돼. 평균적으로 20번 성공을 할 겁니다. 100번 시행을 하면. 분산은 여기다가 뭘 곱하라고 또? 네, 5분에서 안 될 확률을 곱하시면은 얼마예요? 16이 분산이에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돼요? 4다. 알겠죠? 네. 얘도 그렇죠. 평균은 120. 그죠? 거기에 또 3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이 40. 2루트 12 표준 편차.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 이 분포가 사실 우리가 배우는 분포 중에서 제일 중요한데, 한번 저기 지우는 동안 조금 잠깐 보세요. 연속 확률 변수 X예요. 그러니까 얘는 확률이 변수가 연속적으로 제시되는 X에 대해서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그쵸? 예, 연속 확률 변수니까 질량 함수가 아니고 밀도 함수 fx가 요거예요.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이거 2는 뭐냐면 자연수거든요. 미적분에 나오는 2의 시그마 제곱분의 마이너스 이게 지수예요. 그러니까 네, 지수. 그쵸? 요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는 네, 두 상수 m하고 시그마인데 그러니까 x를 내가 뭐 1이다 하면 여기다 1을 넣어야 돼. m하고 시그마가 있고 그때 주어지. 이 함수를 어째야 돼? 달달달. 네, 필요 없어요. 네, 지금 한번 보고 다시는 안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어요. 네, 이런 함수를 가지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것도 그렇고, 뭔 얘기냐면, 이거 구하다 보면은, 이런 확률로 이제 함수를 쫙 그려볼 거 아니에요. 점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쵸?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되는 분포예요. 근데, 이게 확률 질량 함수를 저렇게 가진 애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x는 끝이 없어요. 예, 끝이 없다고. 실수 전체가 거의 그러니까 변수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뭐다? 평균이에요. 평균에 정확히 대칭되면서 실수 전체에서 확률값을 가지는, 예,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평균에 정확히 대칭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때나 확률값이 같아요. 얘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m에서 여기 끝까지 무한대일까요? 그러니까 기호로 쓸까? 어떤 확률 변수 x가 m 이상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이죠. 왜? 이거 넓이 다 더하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니까 그 절반인 거예요. 딱 대칭이니까. 요런 당연히 m보다 작을 확률도 이쪽도 2분의 1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뭔가 대칭되고 딱 다름한다니까 특이하다고, 물론 특이합니다. 근데 그가 평균 주위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요. 그쵸? 멀어질수록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쵸? 네,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확률값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얘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이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뭔가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뭔가 어떤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봤는데 그 평균 주위에 몰려 있겠죠. 상황이 내 점수가 됐든 뭐 우리 수학반의 점수가 됐든 뭐 어떤 확률값으로 얘기하면은 평균의 주위에 몰려 있고 그러면 흩어지게 돼. 그리고 그렇죠. 내 평균이 70점이면 내 평균, 우리 반 평균이 70점이면 60점 나온 학생하고 80점 나온 학생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같아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런 일들이. 네, 거의 비슷하다고. 역시나 이것도 큰 수의 법칙상 그 어떤 시행 횟수나 아니면 조사 범위를 굉장히 넓혀가면 거의 비슷하게 돼요. 정규 분포화 돼요. 이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하나만 연구를 잘 해놓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의 확률값이나 뭐 통계치를 구하려고 할 때 거의 안다는 얘기예요. 네, 비슷하게는. 그러니까 대충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규 분포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정확히 대칭되는 이런 함수를 하고 있지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함수는 어쩐다? 안 봐도 된다. 뭐 아예 몰라도 상관없다고.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 여기 기호 자체를 모르는데 왜? 아예 그냥 납작한 것도 대칭이 되는. 네, 그것도 정규 분포예요. 그 얘기가 아마 나올 텐데 여기 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얘기를 하면은 이 몰려있는 정도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까요? 아니,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수치값으로 따지면 이 몰려있는 정도는 뭐에 따라 달라질까? 산에 있는 포도를 뭐라 그러죠? 네, 산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산포도가 뭐 있는데 너희들 배우고 있는데 분산하고 표준편 차이. 그러니까 분산이죠 결국엔. 그러니까 분산값이 높으면 어쨌다는 얘기예요? 많이? 아니죠. 많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분산값이 크면은 분산돼 있는 정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실제로 구할 때 내 거 어떤 그 값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해서 그거의 평균을 구하거든요. 이렇게 평균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분산을 쓰는 거니까 분산값이 크면 클수록 어쩐다고 많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평균을 똑같이 가져도 흩어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이런 느낌으로 생겨요. 높이가 낮아져요. 이게. 왜? 더 이쪽에 많이 흩어지게 되거든. 그럼 분산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어때요? 평균 주위에 몰려져 있어요. 왜?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으니까. 그러면 얘가 똑같은 평균이라도 쭉 올라가서 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얘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합니다. 중요하긴 한데 크게 막 중학교 3학년 때 이걸 굉장히 크게 얘기를 하거든. 이게 똑같은 그 분포에, 그때는 확률 분포가 아니니까 그냥 값을 주고서 별량이라고 하지. 그거의 분포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건 이제 3학년 때 배웠다 이거지. 우리 확률 분포니까 그에 대해서 많이 크게 막 중요하게끔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그래서 얘기했죠? 그래서 요 정의, 아니 그 뭐죠? 그 이제 표시는 아까 이항 분포는 잘 생각해 보세요. n하고 p로 써서 이항 분포라 썼어요. 정규 분포에 정규를 영어로 옮기면 그 n을 가져와서 쓸 때 m의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이 뭐죠? 시그마의 제곱이 뭐예요? 분산이죠. 네, 그러니까 평균과 분산을 엮어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왜 이걸 알아야지 정규분포 특성을 알 수 있잖아요. 평균이 얼마고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이 정규 분포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일 중요한 수치 두 개를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왜 시그마 V라고 안 쓰고 시그마 제곱이라 쓸까? 실제 이렇게 써요. 뭔 얘기냐면 분산이 40이야. 아까처럼 평균이 뭐 10이고 그럼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0이면 40이라고 쓰지 않아요. 2루트 10의 제곱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요하거든. 표준 편차가 나중에 표준화라는 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중요해서 분산을 쓸 때는 꼭 시그마의 제곱으로 씁니다. 분산을 쓰기는 쓰는데 아시겠습니까? 이게 표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m의 시그마 제곱 있죠? 쓰는 정규 분포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확률 변수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정규 분포 성질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함수는 필요 없고 성질. x는 m에 대해 대칭이에요. 정확히 대칭입니다. 평균에 대해 정확히 대칭이고 x축이 이렇게 정근선의 이런 종 모양, 종인가? 예, 그있지? 성덕대왕 신종 같은 거 국사책에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했고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당연히 1이어야 돼요. 전체 넓이는. 그렇죠? 1이다. 이 확률값이니까. 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이게 흩어짐의 정도가 일정할 때 m이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평균이. 이게 흩어져 있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 이 높이가 똑같은 거야. 근데 m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바뀌었어. 얘가 m1이고 m2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무슨 이동? 평행 이동하게 되죠. 얘는 높이가 똑같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얘기하죠. m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높이가 내려오게 돼요. 점점 퍼지게 돼요. 값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평균을 가진 애들도 그 시그마나 분산 값에 따라서 높이 높낮이가 변하게 되고 퍼진 모양이 변하게 되게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밑에 아까 얘기한 거. 이건 이제 소수를 많이 쓰거든. 이쪽은 뭐 확률을. 그러니까 평균 이상일 확률, 평균 이하일 확률은 둘 다 2분의 1, 0.5다. 0.5. 네, 0.5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떤 알파카, 그죠? 상관없죠. 이 두 개를 괜히 그렸는데. 어떤 정규 분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m이야.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뭐 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m 더하기 1, 여기가. m에서, 그러니까 기호로 쓰면 어떤 x의 확률, m에서 m 더하기 1의 확률이 있겠지. 그렇지? 그게 뭐죠? 이 넓이 값이에요. 그렇죠? 얘랑 뭐랑 같을까요? m 빼기 1에서 n까지의 확률이랑 같게 되겠죠. 왜? 대칭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게 되게 되고, 뭐 그런 얘기가 참고라고 되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림도 보세요. 평균이 변할 때랑 평균은 같은데 시그마가 1, 2, 3로 커져갈 때 얘는 높이가 점점점 낮아지게 된다. 네, 커져가면 낮아지는 거야, 이게. 알겠죠? 네, 이 성질도 초반에는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요? 이런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정규 분포면은 네, NO4가 아니고 NO2의 제곱으로 쓴다. 네, 꼭 얘는 어때요? N-3의 4의 제곱으로 쓰게 돼요. 예. 아시겠죠? 꼭 제곱 표시로 써야 됩니다. 이거 OX 문제 한번 괄호에서 알만한 거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두 개밖에 없잖아.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시그마가 일정할 때 m이 달라지면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모양이. 아까 내가 뭐라 했어? 다들 안 들어? 뭐해? 시그마가 일정하면 네, 변하지 않죠. 이거 무슨 이동 돼요? 평행 이동 된다고 했어요. m의 값에 대해. m1
M2 얘기했잖아요. M1, M2. 그러니까 똑같은 시그마면 왼쪽, 오른쪽이 이렇게만 변한 거지 곡선의 모양은 달라지지 않아요.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작을수록,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곡선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높아지죠. 예, 시그마가 작다는 얘기는 편차치가 작다는 얘기고, 그러면 평균 주위에 쭉 몰리게 되니까 확률 값이 그 평균 주위에서 몰리게 돼서 더 높아지게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또 있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균이 있고, 뭐 시그마라고는 되는데 사실 시그마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이게 그 뭐랄까 어떤 상수처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A, B로 나타내라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준 게 M이 여기 있어요. M에서 M 더하기 시그마면은 여기가 M 더하기 시그마라고 하죠. 네. 그러면 요 넓이가 얼마인 거예요, 지금? 여기가 A인 거죠. 그쵸? 그리고 M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가 있어요. 그럼 좀 더 가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쭉 와서 요쪽 넓이, 요 파란색이 뭐가 돼요? 넓이가 B가 되게 됩니다. 이게. 그거에 대해서 요걸 구하래요. M-시그마에서 M까지. 여기 넓이가 A였으면 여기도 얼마다? A다. 요거는요. M 더하기 시그마에서 M 그 더하기 2 시그마 여기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구할까? 아까 B에서 뭐를? A를 빼시면 나머지 넓이죠. 여기는. 그쵸? 예, 이렇게 되고 예를 들면 뒤에 또 있나? 있죠. 예, 있는데 좀 그런데 예. 뭐 하나만 여기 넘어가야 되나요? 이거 그림 하나만 넘어. 예를 들어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요? M-시그마에서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저기 M 마이너스 시그마 그 뭐라고 쓰겠냐고요? 이거를. B 더하기 2A죠. 아, 아니죠. B 더하기 A죠. 맞아요. 내가 헷갈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써놨잖아. A니까 B랑 A를 더한 값이 되게 돼요. 이건 선생님 낸 문제고. 뒤에 이어서 볼까요? 여기, 뒤에는 아니고, 얘기했듯이 여기가 M 더하기 시그마가 있고, M 더하기 2 시그마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B고, 얘가 A입니다. 지금. 뭐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뭐죠? M 더하기 시그마 아래 다예요. 여기 부분 넓이를 얘기해요.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 일단 여기까지는 얼마지? A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죠? 여기는 뭐죠? 아니죠. 여기는 0.5야. 2분의 1이라고. 잊어버렸잖아. 그치? 0.5 더하기 A예요. 얘는. 여기가 0.5, 나머지 절반. 그리고 여기가 A.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M-2 시그마는 M- 시그마가 여기고 M-2 시그마는 여기겠지. 그치? 그치? 요거 요쪽이에요. 요쪽. 요 나머지. 여기는 넓이가 뭘까요?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빼기 이래서 얘도 빼고 얘도 빼고 뭐 얘도 빼고 하실 건가요? 뭐 0.5에서 빼신 게 좋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예요? 여기 부분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B였잖아요. 그렇죠? 0.5에서 B를 빼시면 되게 돼요. 이거 보시면 얘가 중요한 게 1이 아니고 보통 0.5가 기준이에요. 얘들은.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1에서 하려고 하면 빼야 될 게 이제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빼다 보면 그러잖아. 1에서 내가 빼겠다라고 하면 여기 빼야죠. 그렇죠? 요 부분 노란색 이거 할 때 여기 빼야 돼. 이게 0.5예요 이미. 빼면 0.5에서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요게 이 개념이 정규분포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이거 구하거든. 실제로 넓이가 얼마인지 주고. 네. 됐나요?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정규 분포 중에서 뭐다? 표준입니다. 이게 뭐가 표준이야? 얘는 참 좋은 게 평균이 0이야. 그리고 표준 편차가 1이야. 이런 애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얘 값을 그래서 얘는 평균이 뭐라고? 0이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어디까지? 1까지. 0이니까. 여기서 2까지. 여기서 3까지. 여기서 1. 얼마까지의 값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알고 싶으니까. 세상의 모든 분포를 알고 싶으니까. 에? 왜? 아까 정규 분포가 거의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분포랑 거의 유사하다고 했죠. 똑같진 않아도 세상 일이란 게 정확히 대칭되진 않아도 만약에 정규 분포를 이렇게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를 1로 맞출 수 있다면 나는 이것만 알면 되죠. 그걸 다 조사를 해서 제일 뒤에 보면 이 책의 제일 뒤에 보면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있어요. 한번 펴보세요. 펴보라고! 책 넘기기도 싫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Z가 뭐냐면 그거예요. 그 변수예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2.43이잖아요. 뭐가 2.43이냐 나타내는 게 P 0에서 Z가 2.43까지의 확률이 0.49525라는 거예요. 이게. 선생님 아까 여기 대충 그리다 말했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이야. 그치? 0에서 2.43이면 예를 들어 여기 있겠지. 여기까지의 넓이 값이 뭐라고? 0.492예요. 예, 거의 0.5죠. 그러니까 여기 남은 조그만 애는 뭐예요? 사실 0. 얼마예요? 0.0065네. 0.0065밖에 안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해 놓으면 좋죠. 왜냐면 예를 들면 아까 보셨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내가 알고 싶어. 여기서 여기까지 0부터로 조사를 해놨잖아요. 전부 다.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알고 싶으면 0에서 여기까지 해서 0에서 여기까지를 빼시면 돼요. 그러니까 0에서 어디까지 값을 구해놓으면 이 표준 정규 분포 안에서는 적어도 어떤 확률 값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대칭을 이용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이랑 똑같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값을 조사를 해. 그 여기랑 똑같아. 이거 더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많이 합니다. 예, 이건 곧. 예. 그래서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죠.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니까 성질을 그대로 이용을 하게 돼요. Z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특별히 Z라고 쓰는 거고 0 이상일 확률은 당연히 뭐겠어요? 2분의 1. 0 이하일 확률도 2분의 1. 0.5 값들이 되는 거. 아까 했죠? 0에서 A까지랑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의 확률 값은 둘이가 같겠지. 아까 했던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A에서 B까지 하나만 얘기할까? 여기서 여기까지 값은 뭐라 했어? 0에서 B랑 0에서 A 값을 빼시면 나머지 부분. 왜? 우리가 조사한 거는 0에서 어디까지 확률 값인가 꼭 빼기로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이게. 아시겠어요? 막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나중에 문제 풀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어떤 얘기들은. 그래서 얘기했듯이 표를 일부를 이렇게 줘요. Z라는 게 여기 들어오는 애예요. 0에서 1까지는 요거고 0에서 1.5까지는 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표의 일부를 주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1을 구하고 네. 1을 구하고 그쵸? 0에서 1까지의 확률 값을 2배를 하시면 되죠.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0에서 1까지의 확률 값을 2배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0.6826이 되겠죠. 답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1.5에서 2.5까지는 어떻게 하냐고.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1.5에서 여기가 0인데 1.5에서 2.5까지면 2.5까지의 확률에서 1.5까지의 확률을 서로 어쩌면 돼요? 빼시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기가 이 표에서 의미하는 값이고 여기가 이 표에서 의미하는 값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빼시면 0.06인가? 0.060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또 있어요. 이거 3개인가? 알겠어요.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도 지금 계속 그리잖아요.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0이라고 지금 대충 비슷하게 그려놓고 얘는 2 이하네요. 2가 여기 있죠. 이거는 어떻게 구하실까요? 0에서 2까지 여기가 0.4772에요. 거기다 어째요?
0.5를 더하시면 되죠. 0.9772가 달려요. 이것도 흔히 하는 실수 초반에 하나가 Z가 2 이하잖아요. 그럼 뭐라고요? 스스로 뭐라고? 0에서 2라고 인식을 해버려. 그러니까 요것만 답을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여기 다죠. 여기 다. 1 이상도 그렇죠. 1 이상이면 어떻게 그림이 돼요? 어디에? 아이고. 이런 그림은 너무했고. 여기가 0. 1이 이쯤 있겠지. 1 이상이면 요런 데 넓지. 뭐 어떻게 해요? 0.5에서 0에서 1까지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0에서 1까지는 0.3413이었으니까 얘는 0.1587 0.1587이 나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2.5 어디 있겠어요? 요 어딘가 있겠죠. 이상이면 얘도 여기거든요. 일단 여기서 저기 끝까지는 뭐겠어요? 이것도 0.5야. 마이너스 2.5에서 0까지는 0에서 2.5까지랑 똑같겠죠. 네, 여기 대칭으로. 그러니까 요 값은 요걸 보고 구한다. 0.5를 여기다 더하면 0.9938이 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이건 반대네요. 자, 이 미지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A. 어떤 확률이 얘가 될까? 일단, 여기가 0인데,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이 확률이 0.8413이 나오려면. 음수죠. 요쯤 있어야 여기가 0.5가 넘어가는 확률값은 전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얘는 0.5를 제하고 보면 뭘 찾아야 돼요? 0.3413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야 이 확률값이 0.8413, 여기가 0.5 더하기 여기인데 얘는 0에서 1까지랑 같기 때문에 1이 반대로 와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비슷하죠. 두 번째도 얘는 여기 있어요. 얘도 역시나 0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Z가 2A 이상이면 0.0028이래요. 그럼 2A는 어디 있겠어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왜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도 뭘 보셔야 돼요? 0.5에서 뭘 뺐어요? 여기를 뺐더니 0.0228이 나온 거예요. 0.5에서 얘를 빼보면 0.4772가 나와요. 그걸 찾아야 돼요. 네, 여기가 2입니다. 한마디로. 2 이상의 확률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많이 있어요. 여기도 A가 0.3085, 작다 쪽인데, 그러면 A가 아마 요쯤 있겠죠. 그리고 뭘 찾아야 돼요? 예,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을 뺀 게 0.5에서 뺀 게 이거니까, 여기도 0.5에서 빼보면 0.2915, 0.2915를 찾아야 되나요? 1915군요. 예, 1915. 0.5가 되네. 예, 0.5. 뭐? 마이너스. 0.5가 되게 되겠죠. 요거 뭐 77번 해보고 예를 들면 요거 78번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반으로 나눠야죠. 네, 2배잖아요. 0.4772 얘도 0.477 아까 2였죠? 네, 2가 A 값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확률 값이니까 이렇게 구한 거예요. 지금 직접 그림들 그려가면서 면적들 색칠해 가면서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야 지금 34번. 근데 좀 쉬었다 합시다.